2020학년도 3월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나영이고요. 수학 2에서 다항함수의 적분법 파트를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학 나영에서는 정적분 단원에서는 5번 한 문제, 그리고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서는 3문제가 나왔는데요. 킬러 문제인 30번 문제치고는 이 30번 문제가 정적분과 도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 문제여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을 해서 정적분 값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접근이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간단한 정적분 계산이었는데요. 먼저 5번을 보면은 인테그랄 5부터 2까지 2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2t dt인데 이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윗끝과 아래끝을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0과 5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 앞에 부호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앞에 인테그랄에서 아래끝이 오고 뒤에 인테그랄에서 윗끝이 오니까 이때는 적분 구간을 합쳐줄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이것은 함수가 같으니까 0부터 2까지 2t dt 요 정적분을 하라는 것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2t를 부정적분하면 t제곱이므로 계산을 해주면 답은 5번인 4가 되겠죠. 문제 20번을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fx라고 했습니다. 이때 함수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아래 조건은 이따가 읽어보면서 한번 하나씩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문제에서 fx는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fx가 3차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적분한 이 함수는 4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고 4차 함수 더하기 3차 함수는 4차 함수이므로 gx는 4차 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가를 보면은 g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아직 이것만 보고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조건 나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건 나에서 gx의 도함수 y는 g'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이 g'x가 기함수라는 뜻이죠. 원점 대칭 기함수이니까요. 그러면 기함수를 적분한 gx는 바로 무슨 함수가 될까요? 그렇지, gx는 우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함수는 무엇 대칭입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x는 4차 함수이면서 우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g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gx는 0,0을 지나고 심지어 이때 극대인 것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gx의 모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gx는 4차 함수이고 최고차 항의 개수가 3차 함수일 때 1이라고 했으니까 gx의 최고차 항의 개수는 양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따라서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게다가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니까 정확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리고 이 gx는 0,0을 지나니까 요 점이 원점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이후에 이제 fx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임을 알고 있으니까 x세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고
그 이후의 항들은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잘 조작을 해서 gx에 대한 식을 놓을 수가 있게 돼요. gx는 0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fx라고 하였으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볼 수 있겠죠.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a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b 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a 플러스 1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b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얻었던 그 gx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gx는 우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차 항들은 모두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3분의 1a 플러스 1은 0이고 b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c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gx는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c는 0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b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ABC의 값을 모두 구했으니까 fx를 식을 쓸 수 있어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 끝이니까 f2는 8 마이너스 12에서 답은 마이너스 4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27번을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점 P가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을 해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위치를 A라고 합시다. 이때 점 P가 A에서 방향을 바꾼 순간부터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조건을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그때 반드시 점 P는 멈춰야 되죠. 멈춘다는 의미는 그때 속도가 바로 0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그때의 시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각을 생각을 해보면 VT가 0이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는 0이라고 놓고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3으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t는 1 또는 3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위치 A에서 이때의 시각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점 P의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원점에서 뭐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냥 본다면은 이 점 P는 1초까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때가 1초예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멈췄을 때 이때가 3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요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빗금친 거리는 점 P가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점 P가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건데 거리는 속력을 적분을 하는 거니까 VT의 절대값을 적분을 합시다. 1초부터 3초까지. 그 다음 이것의
2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1부터 3까지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은요. 아까 전에 저 그래프가 1과 3을 해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t가 1부터 3까지는 음의 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 하고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9 요것을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인테그랄 안의 값을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먼저 3부터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69, 54 마이너스 27 다음 1 대입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계산을 하면 10에서 6 뺀 거니까 4 곱하기 2는 8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8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정의역에서 증가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가 성립할 때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함수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닫힌 구간에서는 gx와 fx가 같다.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gx와 fx가 일치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면은 닫힌 구간 en-1, en 플러스 1에서 y는 gx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en만큼 y축의 방향으로 6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과연 n이 1일 때는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구간은 1,3으로 주어지겠죠. 이때 함수 g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함수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n만큼이니까 이만큼 이동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6 곱하기 6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지금 이게 3이니까 3만큼 또 더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3, 6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때가 2고 이게 3일 때 이 그래프의 끝에 점 여기 1,3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9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모양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구간은 3에서부터 5까지가 되겠죠. 그럼 3에서부터 5까지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이 원점은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12만큼이니까 와, 굉장히 멀리 가네요. 여기 12 그래서 처음에 이 fx 그래프에서의 원점이 4,12에 찍히게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아, 굉장히 기네요.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n에다가 3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때 구간은 뭐가 되냐면은 5에서부터 7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y는 fx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18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의 원점이 지금 8, 아니 6죠. 6,18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 7,21까지 와가지고, 그래프가 상당히 예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0부터 1까지 fx dx가 1이고 f1이 3일 때 3부터 6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 y는 gx와 x는 3, x는 6,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 도형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가 돼요. x는 3 여기 있죠. 그 다음에 x는 6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y는 g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과 같아집니다. 근데 이 도형은 되게 신기하게 생긴 게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요.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은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서 겹쳐 보면은 이게 또 정확히 이렇게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초록색 모양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 파란색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아져요. 자, 그러면은 이걸 잘라서 이 곡선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이 부분의 넓이부터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3에서 6까지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2인 이 커다란 직사각형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인 직사각형 하나가 있죠. 그래서 36 더하기 3 해서 39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빨간색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저 모양의 넓이에 대한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그때의 적분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볼까요?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그러니까 요 모양이 지금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높이가 3이고 밑변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에서 요 넓이가 1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의 넓이는 2라는 것과 같죠.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정확히 이것과 일치합니다. 왜냐면은 y는 gx의 그래프가 y는 fx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그래프잖아요. 따라서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바로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39와 2를 더해서 적분값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4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분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